영업이익률이 15%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이유 자체가 장비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까지도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겠고요. 추가적으로 HBF 때문에 장비 매출이 확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겠죠. 20%, 뭐 30%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급격한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버튼입니다. 주말 사이에 미국과 이란 협상이 결렬되면서 아침에는 증시가 조금 약간 멘붕을 했었는데, 사실 이제 오늘 밤 11시에 미국이 이제 이란을 봉쇄한다 라고 하면서 협상 결렬에 대해 이제 강대강 흐름으로 예고도 하고 있습니다만, 당연히 이번 협상이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는 협상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추가 협상에 대한 실마리가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하고요. 역시나 이제 중국의 CCTV나 이제 이란 등의 각종 매체에서 새로운 회담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미국이 오늘 밤에 그러니까 이란 봉쇄에 대해서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으나 결론적으로 이제 새로운 회담, 그러니까 재협상에 대한 끈을 놓고 있지는 않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좀 더 고객님들이 더 유리한 상황에서 협상을 하기 위해서 자꾸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역시나 이제 시장 같은 경우에도 오늘 생각보다 증시는 많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지수를 보시면은 이게 나쁘게 보면 협상 결렬이 됐으니까 끝난 거 아니냐면서 급락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증시는 오히려 양봉 마감을 해준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역시나 이제 특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갭이 뜨고 나서 이 갭을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재협상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임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이런 재건주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물론 재건주들이 오늘 뭐 약간 강하게 움직여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DLENC 같은 거 추세가 무너지진 않았으나, 협상이 정상적으로 쭉 진행이 되고 재건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게 된다면 이런 재건주들, 특히 이런 건설주들 추가 상승이 당연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원전에 대한 포인트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내용은 제가 내용을 올려드렸고요. 원전에 대해서도 계속 지켜보고 있으셔야 되는 부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이제 반도체 관련된 종목을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삼성전자가 이번 1분기 실적 발표가 되게 잘 나왔음에도 막상 그날은 빠졌죠. 하지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이런 고마진에 대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아직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고마진율 이제 60%, 뭐 50%의 이런 수익률은 나올 수는 없다. 영업이익률이 그 정도까지 쉽게 나오지 못하겠지만 매출이 늘어나면서 절대적인 수익이 늘어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도체 쪽에서 아직까지 이 큰 추세는 무너지지 않았고, 특히 이제 이렇게 절대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마진은 동일한데 수익이 늘어나려면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래서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결국은 캐파 확장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오늘 이 호르무즈 협상이 결렬됐음에도 반도체 장비주들이 조금 움직였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역시나 이제 뭐 광통신주들도 역시나 계속 움직이고 있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요, 사실 지금 당장 오르기보다는 앞으로 꾸준히 오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고요. HBF라는 공정입니다. 이게 이제 낸드 플래시를 HBM처럼 쌓아 올리는 기술이고, AI 칩에서 HBM과 동일한 역할을 해주는 새로운 신기술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샌디스크가 SK 하이닉스랑 만들고 있는데요. 이쪽이 가장 빠른 업체고, 근데 이 제품에 대해서 이제 올 하반기에 시제품을 보여주고 내년부터는 상용화를 한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지금 뭐 광통신주들이 엄청나게 급등했듯이, 또 HBM이 맨 처음에 나왔을 때 급등했죠. 뭐 소캠, 뭐 CXL 이런 것들이 막 급등했는데, HBF에서도 동일한 이 큰 슈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 그걸 관련된 종목들을 지금부터 미리 잡아 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종목은요, 어느 정도는 이제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들을 위주로 제가 갖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편하게 접근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겠고요. 당연히 관련주로는 SK 하이닉스죠. 왜냐면 이제 샌디스크랑 같이 하는 게 이제 SK 하이닉스니까 SK 하이닉스가 대장이지만, 이제 우리는 중소형 이 히든 종목을 찾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뭐 2배, 3배 가는 종목을 찾아내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오늘 HBF만이 아니고 HBM에도 좋고, 또 더 나가서 CPO, 최근에 이제 각광받는 CPO까지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반도체 소부장 종목 3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TSE라는 종목이겠고요. 뭐 사실 TSE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부터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제가 한 8만원, 5만원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 구간에서부터 말씀을 드려서 벌써 한 50% 이상 상승을 한 종목이고요. 보시면 50% 정도 상승을 했죠. 근데 이 종목을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이 HBF에 대해서도 그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이것이 이제 좀 더 본격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겠습니다.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 웨이퍼 테스트가 앞으로 더 중요해질 겁니다.
이 뭐 HBM이나 HBF에서도 이 수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것인데, 이 수율을 기본 가장 이 웨이퍼가 불량이 나지 않게 체크해 주는 것이 바로 이 TSA가 만드는 프로브 카드고요.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쓰일 수밖에 없고요. 또 더불어서 우리가 CPO라고 하죠. 이 실리콘 포토닉스가 들어가는 기판인데, 여기서도 이 수율 테스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웨이퍼 테스트의 가장 기본인 프로브 카드를 만드는 TSA가 CPO에서도 수혜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웨이퍼 자체가 불량이 나면요, 수천 달러짜리 AI 칩 자체를 다 바꿔야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웨이퍼 불량이 나지 않게 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TSA 같은 경우에는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에 납품을 하고 있고, HBM과 낸드, D램 모두 이제 퀄을 통과해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 자체에 이 반도체 웨이퍼 시장 성장의 직수의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TSA가 이제 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고, 이 TSA가 납품하는 이 프로브 카드가 기존의 D램 같은 경우죠. D램 같은 경우에는 2장 들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HBM에는 6장, 그러니까 3배나 더 들어간다고 하고요. 역시나 이제 HBF에서도 동일한 장수 프로브 카드가 소비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종목 관련돼서는 지금 50%나 오른 종목이지만 역시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그 이후로는 아직 실적치 보정이 나오진 않았지만 앞으로 이제 HBF가 내년에 나오게 되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1,100억이라는 이 영업이익도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실적치에 대한 상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겠죠. 지금 뭐 단기 순이익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18배 정도의 멀티플을 받고 있는데요. 요거 역시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기업 투자에 있어서 이 상대 비교가 되게 중요한데, 이 경쟁 기업이 되는 업체들이 지금 뭐 60배, 170배 이런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이제 미국에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폼팩터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폼팩터가 가지고 있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 PBR이 9배, PER, 그러니까 퍼가 170배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쟁사 대비 최소 2배 이상 싸게 지금 TS가 거래되고 있는 만큼 상승에 대한 여력도 분명히 있고요. 역시나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은 앞으로의 실적 전망치가 개선될 수 있느냐인데, 지금 이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나 마이크론이 본격적으로 캐파를 확대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죠.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이제 캐파 확대에 대한 코멘트를 올려줬고요. 그리고 HBF, 그리고 HBM에 대한 개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동사의 실적치가 크게 이 상향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시장에는 이 실적치에 대한 개선 폭이 나오진 않았겠지만, 이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반영됐을 때는 이미 주가는 지금보다 더 높은 구간에 위치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는 올랐지만 여전히 저는 이제 밸류적으로 좋은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TSE처럼 너무 오른 종목은 좀 부담된다라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바닥권에서 이제 점진적 추세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종목들 두 종목을 제가 더 갖고 나와 봤는데요. 첫 번째 종목은 KC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장비주죠. 장비주고 이렇게 CMP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웨이퍼의 표면을 깎아내는 공정인데요. 평탄하게 해줌으로써 이런 반도체의 회로나 이런 것들이 잘 그려지고 이런 불량이 나지 않게 도와주는 공정입니다. 역시나 반도체의 수율을 올려주는 공정이겠고, HBM이나 HBF, CPO 등에서도 필수적인 공정이겠죠. 그래서 이 KC텍 같은 경우에는요, 이 웨이퍼 테스트를 만드는 이 공정 장비를 만들고, 또 슬러리라고 해서 이 웨이퍼 테스트 깎아내는 어떤 첨가물이 있죠. 이거를 만들고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실적적으로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주가는 이 실적치에 비해서 다른 이런 장비주에 비해서 많이 오르지 못한 상태겠고요. 역시나 이제 장비주들 자체에서도 지금 이런 CMP 공정 장비들이 아직은 많이 납품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 역시나 해당 종목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지금은 주가가 좀 천천히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죽은 차트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막 재미있는 차트는 아닙니다만, 제가 봤을 때 역시나 지금 이런 이 공정들이, CMP 공정들이 있죠. CMP 공정들이 계속 늘어날 것이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낸드가, 여기는 뭐 한 장으로 나와 있지만 이 낸드가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적층이 돼 있습니다. 낸드가 되게 많이 적층이 돼 있고요. 이 적층되는 부분들을 다 깨끗하게 갈아놔야지만 다음 장이랑 이제 붙이기가 쉽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CMP 공정, 이 웨이퍼들을 깎아내는 공정들이 D램보다도 더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CMP 공정 장비를 만드는 KC텍이 수혜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은 사실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다만 HBF나 이런 것들이 개화되는 게 내년이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올 연말에 시제품이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시제품이 나올 때쯤 되면 이미 이제 KC텍의 주가는 신고가를 쓸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사실 이게 리포트가 잘 나오지 않은 종목입니다. 그만큼 소외를
받았다는 얘기이기도 하고요. 반대로 이런 종목이 지금 실적치가 뭐 그렇게 눈에 띄게 막 증가하는 상황은 아닌데 26년, 27년 이 HBF의 개화와 함께 실적치가 퍼포먼스가 나오게 돼준다면 역시나 지금 주가는 굉장히 이제 싼 구간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굉장히 좋은 종목이고, 그리고 지금 뭐 실적치 자체가 뭐 엄청난 개선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15%대를 유지하고 있어요. 영업이익률이 15%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안정적인 영업이익률을 유지하는 이유 자체가 장비만 납품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장비에 들어가는 소재까지도 납품을 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겠고요. 실제로 이제 추가적으로 HBF 때문에 장비 매출이 확 늘어나게 되면 영업이익률이 급격하게 늘어날 수 있겠죠. 20%, 뭐 30%까지도 늘어날 수 있겠고, 이렇게 되면 이 기업이 급격한 주가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은 주가 흐름은 재미는 없습니다. 재미없지만 이런 종목에서 50%, 100%, 200%, 300%의 수익이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 기억을 해 두시겠고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른 반도체들이 막 역사적 신고가를 뚫고 있는데 반해서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를 뚫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가의 흐름이, 이 월봉의 흐름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실적이 바탕이 되면 이런 식으로 장대 양봉들이 쭉쭉쭉 뽑아내줄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여러분들이 KC텍 기억을 해 주시겠고요. 마지막으로는요, 제가 지난주에 유리기판 테마로도 말씀드렸던 FNS테크라는 종목입니다. 역시나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엄청나게 멋있는 상승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 HBF나 유리기판이 아직은 개화되지 않는, 개화될 섹터이기 때문에 시장이 아직까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지만 결국은 반도체 기술이 계속 발전함에 따라 열릴 수밖에 없는 시장이고, 그런 시장에 미리 선점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시나 FNS테크 같은 경우에는요, CMP 공정,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이 CMP 공정에 들어가는 밑에 이제 CMP 패드라고 있습니다. 이 패드를 납품하는 기업입니다. 애초에 FNS테크 자체가 반도체에 들어가는 각종 소모품을 만드는 기업으로서 안정적 이익률이 장점이고요. 다만 매출이 팍팍 늘어나지 않는 기업인 게 좀 단점이었지만, HBF가 개화가 되면 당연히 이제 이 CMP 공정 늘어나면 CMP 패드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도 실적이 되게 좋아질 거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대만에 있는 램프 회사를 하나 인수했습니다. 이 램프 회사가 굉장히 이익률이 좋아요. 이익률이 좋으면서 지금 이게 보시면 원래 이 FNS테크가 영업이익률이 10%대 이 정도밖에 유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만 자회사를 인수하면서 이제 마이크론이나 삼성전자에 더 본격적으로 납품을 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지금 예상되는 영업이익률이 이거의 2배인 20%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장기적으로는 한 25%까지도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100을 벌면 그 중에 4분의 1이 남는다는 얘기죠. 굉장히 이제 이익률이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역시나 그런 이익률에 비교한다고 봤을 때 아직까지 시가총액은 1,500억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전 싸다고 보고 있고, 당장 올해 26년 영업이익만 180억이 나옵니다. 그러면 멀티플 10배밖에 받지 않는 기업이다. 이게 뭐 장비 주거나 사이클이 심한 기업이면 비싼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종목은 안정적인 반도체 소재를 납품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인데 불구하고 10배라면 저는 싼 밸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역시나 제가 높은 곳에 올라간 종목들, 더 많이 올라가는 종목들, 지금 추세가 막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추격 매수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이 저처럼 바로바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흐름이 천천히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설명을 드렸고요. 역시나 이 종목도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서야 이제 역사적 고점을 한번 돌파를 살짝 해줬습니다. 이게 월봉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일단 추세 자체는 그냥 우상향하고 있죠. 그래서 추세 자체는 나쁘지 않고 실적이 어느 정도 이제 예측이 되고 있는 기업인 만큼 역사적 고점을 쉽게 돌파를 할 수 있겠고, 핵심 상승 포인트는 HBF의 개화, 또 유리기판의 상용화입니다. 둘 다 내년에 있습니다. 이 HBF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막 뉴스가 나오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올해 하반기에는 시제품이 나오고 내년에는 완제품이 양산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이런 HBF 관련된 종목들 지금부터 준비를 하셔야지만 좀 더 남들보다 좀 더 유리한 위치에서 매수하실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관련된 뉴스들이나 리포트들 여러분들이 다 이제 따라오기 힘드시죠? 제가 HBF 뉴스라든지 이 다양한 이런 뭐 우주 이런 것들, 종목들을 꾸준히 안내드릴 수 있는 무료 채널을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들어오시면요, 제가 뉴스 해석 어려우신 분들, 종목 발굴 어려우신 분들에게 계속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겠고요. 입장 링크와 들어오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영상 설명란과 댓글란에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또 제가 유튜브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구독해 주시면요, 매일매일 좋은 영상들, 좋은 내용들 꾸준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